안녕하세요. 전 오늘 지속가능 개발 목표 실현을 위한 물가 적정 기술 세션 사회를 맡게 된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연구개발팀장 임광서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패널 그리고 토론 그리고 좌장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안에 착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세션은 개발도상국의 물 문제 해결 및 그리고 물안보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그래서 이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발표도 대륙별로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패널 토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짧게 진행되는 점, 그 점 때문에 발표도 굉장히 10분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론도 한 40여 분밖에 이제 시간이 안 된 거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신 오늘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발표 순서를 좀 김영건 박사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별로 일단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건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워터 연구소의 김현권입니다. 이렇게 뭐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크를 좀 한번 들고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두는 제가 아시아 지역의 물과 적정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적정 기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전문가냐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만큼 적정 기술 자체에 대한 정의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 아카데믹한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이야기들 위주로 좀 풀어봤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 그동안 좀 다녀봤던 그림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적정 기술 그럼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이 두 분이죠. 뭐 다 아실 겁니다. 간디부터 시작해서 슈마하우까지 가서 최근에는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SDG 17개 골 중에 사실 적정 기술이라는 그림에서 놓고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엄받고 생존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바로 적정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정 기술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이제 아시아 지역인데요. 적정 기술은 공통적으로 도농 간의 격차가 크거나 자원의 편차가 크거나 최근에 들어서 경제 활동이 안정적이면서도 왕성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국가에서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아시아는 아프리카에 비해서 이따가 뒤에 우리 김용빈 소장님께서 말씀을 아프리카에 대해서 해주시겠지만 아시아는 조금 지역도 좀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아프리카와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의 좀 차별을 좀 두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이라는 관점에서 아프리카는 콩고라든지 이쪽 특수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고민되고 있죠. 좌측 하단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질병, 특히 이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인해서 기인되는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물보다도 더 현지에서 많이 유명한 그런 기술들이 퍼마넷 같은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으로 물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와카넷 같은 것들이 그쪽에서는 그래도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기하다, 그래도 좀 진보적이다, 그런 그림으로 평가받는 그림이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시아 지역은 지역적으로도 매우 크지만 그 특성이 너무 상이해서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아시아를 두 군데로 나누게 되면 중북부 이상의 내륙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같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절대 물량이 부족하고요. 무엇보다도 추위와 이겨야 되는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은, 제가 그은 선 밑에 지역은 물은 상대적으로 좀 풍부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은 부족합니다. 그 소리는 수질 문제가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절대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질병을 매개체에 의한 질병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인간 활동에 의한 공해 문제들이 같이 따라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위에는 뭐 석회질이라든지 절대량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밑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비소나 분변 같은 거, 특히 화장실 문제로부터 기인되는 물의 활용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지역은 아시아에서 요 나라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이것도 적정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레이저가 안 나가네요. 자,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동부 해변지대하고 일본과 한국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적정 기술이라는 그런 컨셉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야말로 막 이제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우연치 않게도 그런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이 적정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더 많은 이슈화되고 있다는 건 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60% 정도 화장실이 없는 국가의 60% 정도를 지역이 60% 정도의 비중을 인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자료에 의하면 한 40% 정도가 화장실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신임 총리인 우리 모디 총리가 화장실을 590만 개를 2019년까지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열심히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썩 좋은 효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들 중에 몇 가지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동 지역인데요. 여기는 인구가 80만이 사는 어떤 도시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하수 처리장도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거기서 발생되는 다양한 하수들이 하천으로 우수가 지나가는 터널로 지나가서 관계 농업을 하는 물로 쓰여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지하수 오염을 우리가 들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도심지의 대표적인 그런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지역이었고요. 이거는 중국 지역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적절성과 지속성이 부족해서 외국에 있는 기술을 ODA 형태로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왜 도는지, 어떻게 도는지, 그 결과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 그 중동 지역의 사례인데, 중동 지역에 지금 보시는 이 계곡 밑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그 중간에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이 지역은 그냥 라군 형태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ODA 사업으로 이런 그 현대식화되어 있는 하수 처리장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사진처럼 이내 멈춰버리는 문제가 생겼죠. 거기 현지 소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사진 한 방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당신들이 주고 난 다음에 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거기서 설득하느라고 애먹었던 그림이 있고요. 이거는 세 번째 사례인데, 티벳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중에는 이렇게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자원 확보와 이송 문제에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이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필요한 물 확보와 위생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뜨고 있는 장소죠. 동남아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을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빗물도 이용하죠. 그거는 이제 제한적인 갈수기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지역과 또 돈레삽 호수처럼 캄보디아의 경우입니다. 인근 메콩강 근처에서 이제 사는 수상가옥들이 있는데, 제가 이쪽 지역은 실제로 수질 조사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을 끓여 먹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분원성 미생물이 다 살아있는 채로 나오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그걸 푸는데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지역은 그 사람들도 물을 끓여 먹어야 안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생활 패턴이 몸에 배어 있지 않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더러운 물로 씻은 상태에서 거기다 물을 끓여서 먹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다 노출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있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돈레삽 호수에 있는 대표적인 화장실 모습인데요. 저 집 안에 있는 저 화장실, 저 스키처럼 타는 곳에 발을 놓고 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집이 사람들이 많아서 무거워지게 되면 발목이 물에 잠깁니다. 발목까지 물이 잠긴 상태에서 내가 변을 보는 느낌은 내 거지만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생활에 활용을 하고 마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는 해외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입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케이스가 RDI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토론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국가적인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보면 전시되어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우측 하단에 있는 저 그림이 되겠죠. 우연치 않게 캄보디아 갔다 거기서 또 반가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그쪽 지역의 현지의 토양을 이용해서 세라믹 필터, 그래비티 세라믹 필터를 만들어서 현지인들에게 보급하려는 사업을 NGO들과 같이 하고 있는 그림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일 때문에 나갔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실은 이겁니다. 적정 기술은 뭐뭐를 필요로 한다. 제가 생각한 그림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공여자와 중간자와 수혜자가 있는데 공여자는 기술을 개발하고 재원을 공급하고 volunteer까지 보낼 수 있다. 중간자는 우리 쪽에서 보면 공여자 입장에서 보면 코어디네이터의 역할을 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공여자가 수혜자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수혜자 쪽은 decision maker, political decision maker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너럴한 일반 시민들까지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의 4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인포메이션과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와 서스테이너빌리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어포더빌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재원이 들어가든 돈이 들어가든 기술이 들어가든 그쪽에서 수용 가능한 것들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게 동남아 지역에서의 적정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인포메이션. 현지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미꾸라지 얘기인데 비누다시가 되는 거죠. 현지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여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게 절대적이야라는 이런 잘못된 오판들이 적정 기술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동남아 지역은 아프리카는 부족 국가들이 많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동남아는 전통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깨지지 않는 사회적인 문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 한번 하도록 하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습니다. 노란 사람이나 까만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적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도 경제 성장의 발전 단계와 더불어서 똑같은 그런 적정 기술과 기술적 발전을 가져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먹어라라고 하는 그래비티 세라믹 필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줄 것을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워터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1993년대 이 CF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배꼽이 콜라를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정 기술에 대한, 특히 동남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림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